저는 오늘 반도체 공돌이의 미국 유학 생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 유학 생활과 그리고 유학 준비 과정 등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전자전기공학부를 2017년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전자 같은 학과인 전자공학과 석사 학위를 마치고 이제 이어서 박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운이 좋게도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서 같이 겸임 연구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2년 동안 USC 대학원 한인 학생의 모임에서 회장을 맡았었고, 이제 간단하게 연구 토픽을 이야기해드리면은 이제 3호적 화합물 반도체를 어떻게 더 값싸고 고효율적으로 성장시키고 그걸로 반도체 소재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도 좀 반도체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제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그리고 좀 더 유학 생활 쪽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호적 화합물 반도체를 이제 기존의 현재 이제 반도체 산업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실리콘 기판 위에 어떻게 더 잘 성장시켜서 이 성장시킨 반도체들을 이제 특히나 화합물 반도체는 좀 더 광학적인 특성에서 고효율을 내기 때문에 이제 솔라셀이나 아니면 이제 요새 핫한 이제 그 우주망원경이나 아니면은 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라이다 등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재나 센서 등을 더 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구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고 혹시라도 추가로 좀 더 깊게 알고 싶거나 아니면 연구실 생활 등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나중에 제 개인 연락처도 남겨놨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해드릴 것에 대해 설명해드리면은 이제 먼저 학교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미국 대학원의 준비 과정과 또 이제 제가 사실 한국의 대학원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제 제 주변의 지인이나 또 다른 친구들이 한국 대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졸업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거 이야기를 좀 토대로 미국 대학원과 한국 대학원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또 박사 과정을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의 차이점 또 미국에서 박사 했을 때 잠시만요. 네, 간단하게 질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일효 님께서 JPL 연구원으로 겸해서 연구를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JPL에서 일을 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려면 미국 시민권이 필수적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JPL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나사에 속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그 항공 우주 관련해서 딥한 연구가 아니라면은 시민권자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영주권자여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고 그냥 그 학생 비자로 나와 있는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제약이 있고요. 그냥 단순히 그 겸임 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풀타임으로 일하는 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제가 있으면은 이제 출입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잠시 복차로 돌아가요. 네, 그리고 미국 박사의 장점과 이제 LA에서의 생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Q&A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사전에 제가 질문해 주신 질문들을 좀 받아봤는데 이게 따로 Q&A 세션을 마련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조금 그렇게 넣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학교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은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이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이라고 현재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고요. 사실 대학원 랭킹이라는 게 사실 많이 왔다 갔다도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공과대학원 기준으로 10위에 이제 등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전자과에 있다 보니까 전자과에 대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우연찮게 뭐 그 교수님들의 숫자를 좀 확인할 기회가 있어서 교수님이 몇 분 정도 계시나 확인을 해봤는데 전자과에는 한 100여 분에서 110여 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에 비해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은 한 4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루어 보았을 때 한 교수 한 명당 박사 4명 정도가 어사인 되는 그래서 사실 규모가 엄청 큰 학교는 아니지만 좀 더 박사 학생들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많이 시켜주고 조금 더 소수정예 느낌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유수의 큰 학교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사실 대도시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LA에서 생활하는 게 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LA의 한인타운이 미국 내에서 제일 큰 한인타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음식적인 측면이나 어떤 한인마트를 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어서 아무래도 미국 타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한 점은 있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물가나 이런 뭐 음식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물가는 이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쪽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싼 편이라서 이제 점심이나 저녁 같은 거를 매번 사 먹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점심은 뭐 주말에 요리를 해서 좀 싸가거나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이제 조금 여러 질문들을 같이 대답해 드리려면 제가 어떻게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파트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왜 전자공학과를 가게 됐냐라고 생각을 하부분은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화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학부 전공을 이제 고를 때도 이제 화학과를 조금 갖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전공을 선택할 당시만 해도 조금 물리학과나 화학과 같은 순수 학문에 대한 좀 주변에서 만류도 있었고 가족들도 조금 그런 학문보다는 조금 더 공대 쪽으로 진학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는 주변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이제 전화기라고 해서 이제 전자공학이랑 화학공학, 기계공학이 조금 인기가 많았어서 그거에 조금 휩쓸려서 전자전기공학부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여러 수업들을 들으면서 반도체 쪽이 제가 조금 하고 싶은 거랑 화학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점이 좋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딥하게 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제가 반도체 쪽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호기심이 있었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화학이나 아니면 생물 쪽도 그 웹랩 기반으로 하는 실험들은 사실 사람 손도 많이 타고 어떻게 보면 손재주나 그런 것도 조금 연관이 있어서 사실 똑같은 사람이 실험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했을 때 잘 됐을 때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계속 공부를 해서 연구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원 진학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사실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어느 시기에 유학을 준비를 시작을 해서 또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뭐 석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박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군대를 전역 후에 3학년 1학기에 학부 연구생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군대에 있으면서 이미 그때 당시에 약간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라서
한 3, 4학년 때 2년 정도 학부 연구생을 진행하면은 조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수님께 이제 방문 드리고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돼서 학부 연구생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학부 연구생을 2년 진행하면서 교과 수업 듣고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은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뭐 비슷하게 대학원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이제 2년 동안 연구 생활하고 또 영어 GR이랑 토플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뭐 학부에서 석사나 박사로 지원했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학부 때 다행히 그 연구하던 게 잘 진행이 돼서 이제 1저자 페이퍼 1개, 공저자 페이퍼 1개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점은 3.95, 4.5 만점에 3.95 정도였고 GRE는 보통 뭐 공대 평균 150점이라고 하는데 150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열심히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공대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듣기로도 영어 성적보다는 그 내가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느냐, 페이퍼가 얼마나 있느냐가 좀 더 많이 그 좌우를 한다고 들었어가지고 영어는 정말 그냥 2달만 바짝 하고 그만뒀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계속 연구적인 측면에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석사도 지원하고 박사도 지원하고 이제 섞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 목표는 이제 다이렉트 박사를 가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정말 다이렉트 박사 가는 친구들 보면은 실적도 엄청 뛰어나고 또 이게 생각보다 그 많이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는 처음에는 석사로 합격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뭐 다이렉트 박사로 진학이 안 됐을 경우에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다시 박사를 지원하는 게 좋느냐 아니면은 미국에서 석사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지금 생각해도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뭐 장단점은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석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펀딩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비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대신에 미국에 먼저 나와서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미국에 계신 교수님들이랑 좀 더 의사소통하기도 편하고 이게 아무리 교수님께 이메일을 연락을 드려도 한국에서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면은 연락을 잘 안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학생이 직접 오피스를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서 석사를 시작하면은 다시 박사를 지원할 때 한국에서 석사를 하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석사로 시작은 했지만 바로 교수님께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교수님께 컨택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학부 때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 석사 끝나고도 박사로 계속 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러면은 일단 연구실에서 일을 해봐라라고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었고 운이 좋게도 이제 석사 때 같이 연구하던 박사 선배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지원할 때쯤에는 이제 1저자 페이퍼 하나 준비하고 하나는 이미 퍼블리시 됐었고 공저자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같은 학교에 박사를 어플라이해서 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박사 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부 연구생은 어떻게 준비를 했고 또 학부 연구생 때 뭘 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타임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학교에 있는 학교에 있는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게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반도체 쪽은 좀 더 그 손으로 직접 해보는 실험이나 경험적인 측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운이 좋게도 교수님께서 잘 받아주시고 다른 석사 형들이나 박사 형들이랑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렇게 연구도 참여하고 논문도 투고하고 학회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공대생 분들 중에 이제 아직 학부생인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게 퀄컴 IT 투어라는 그 한국 퀄컴에서 진행하는 투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학부 3, 4학년 학부생이나 아니면은 석사생들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험을 해보고 퀄컴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은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미국 LA랑 샌디에고를 이렇게 투어를 하고 본사도 방문해서 직접 발표하는 경험도 쌓는 아주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곳을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도 많이 교류하면서 제 기수에서 한 15, 16명 정도 16명 정도 갔었었는데 현재 그 중에서 한 6명 정도 미국에 유학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도 조금 더 미국 유학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그 미국 대학원과 한국 대학원의 차이점으로 간단하게 넘어가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국 대학원은 학부 연구생으로서 경험한 거지 제가 직접 석사나 박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미국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아까 석사를 끝내고 박사를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미국은 한국이랑 조금 다르게 석박 통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제 석사로 지원을 하면 석사로 지원하는 거고 박사로 지원을 하면 박사를 지원을 하는 건데 이제 한국과 다르게 이제 그래서 미국 박사를 진행할 때 석사 학위가 필요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학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박사로 다이렉트를 진행하는 박사로 다이렉트로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식이 그래도 학부 때 연구를 해놓은 게 없으니까 석사까지 하고 어 박사를 어플라이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실적을 쌓으려면은 학부 때 연구를 뚜렷하게 하지 않는 이상 석사를 하고 박사를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합격 확률이 더 높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석사를 하는 게 무조건 필요 요소는 아니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 한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은 석박 통합을 해서 5년이나 6년 정도의 졸업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석사, 박사가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또 미국에서 박사를 진행을 하면은 이제 저같이 같은 학교에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조금 그 석사 때 한 거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석사하고 미국 다른 학교 박사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다른 학교에서 학위를 진행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쳐주는 경우는 없고 보통은 5년 풀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오래 걸리면 한 7년, 8년까지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학비나 생활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갈 때는 뭐 대부분 펀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지원하는 뭐 다양한 펀딩 그 소스가 있는데 대부분은 박사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석사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펀딩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석사 때는 일단 유학을 나온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랑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학과에서 채점하는 조교나 그런 걸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장학금 형식의 돈을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박사로 이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박사를 재지원해서 박사로 합격을 하면은 이제 교수님의 프로젝트 여부에 따라서 이제 RA나 TA 둘 중 하나를 하게 되는데 이제 TA 같은 경우는 이게 교수님이랑 상관없이 학과에서 그 어떤 특정 수업에 지금 TA를 모집을 한다 해서 아직 펀딩이 없는 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보통 RA 같은 경우는 교수님한테서 다이렉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진행하고 있냐 없냐도 그 펀딩을 받는데 아주 아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은 이것도 정말 랩 바이 랩이라고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사부터 그래도 웬만해서는 학비나 생활비 보조 정도는 지원하고 아마 박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석사보다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서머리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미국은 석박 통합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석사 학위가 없어도 학사 학위로도 충분히 박사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을 나가는 경우 학부에서 뚜렷한 큰 실적이 없으면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렉트로 박사를 가는 아주 훌륭한 박사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점과 되게 또 학부생으로서 쓰기 어려운 아니면 쓰기 쉽지 않은 엄청 훌륭한 논문들을 학부 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특출한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또 제가 많이 본 케이스는 이제 한국에서 회사를 좀 다니셔서 회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또 학교에서 선호하기도 해요. 특히나 반도체 쪽도 산업에 관련된 그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본인이 약간 회사 경험이 조금 있다거나 그러면은 석사 학위가 없어도 아마 다이렉트로 박사를 지원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석사로 합격을 해서 석사 생활과 박사 생활을 비교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사는 일단 특별히 정해진 지도 교수가 없어요. 일단은 처음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개인이 연구실을 컨택해야 하는데, 석사 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지도 교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김일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사들은 처음에는 이제 수업을 먼저 집중을 해서 들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제 사실 그 수업에서 마음에 드는 교수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수업을 듣기 전에 이미 나는 이 교수님이랑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 말씀드렸다시피 석사 학생들도 많고 뭐 현재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뭐 반대로 또 박사 과정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데 USC 같은 경우는 학교를 그 석사에서 박사 학위 과정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 뭐 예를 들어서 조지아텍 같은 경우에는 석사 학위로 합격을 했더라도 그 프릴림이라는 시험을 하나 통과를 하면은 박사 과정으로 좀 더 전환이 쉬운 그런 학교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석사로 먼저 박사까지 생각이 있는데 석사로 합격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 학교 웹사이트나 아니면 주변 정보들을 조금 둘러보시고 이게 석사에서 박사로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석사에서 박사로 가는 과정이 재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전환으로 잘 될 수 있는 학교인지를 조금 더 알아보시면은 나중에 박사까지 진행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USC는 이제 학위 트랜스퍼라는 방식은 없고 무조건 석사 졸업 후 박사로 재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석사 때 이제 같이 연구해 주신 교수님이랑 연구도 잘 진행이 되고 이제 운이 좋게 페이퍼도 많이 쓸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지원할 당시에는 이미 사실 박사 과정 합격이라는 게 반 이상은 지도 교수님의 뭐 입김이나 아니면 지도 교수님의 선호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 기간 동안 2년 동안 연구를 진행을 쭉 해왔어서 교수님이 좋게 봐주셔서 어플리아이 하고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석사 기간 동안 그 교수님 랩에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실적도 조금 많이 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박사들이 어플라이 하는 시즌에 교수님이 저와 새로운 그 캔디데이트를 비교를 했을 때 아, 그래도 뭐 원래 같이 연구하던 친구랑 하는 게 좀 더 실적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본인도 조금 더 편하겠다라고 교수님이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박사 합격에 조금 더 수월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제 다른 옆랩이나 그 옆랩 친구들도 석사를 하고 박사를 진행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뭐 뭐 열심히 하시면은 크게 그 어려운 루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진행을 하기 전에 약간 좀 더 리프레시 하고자 약간 이제 보통 학사, 석사, 박사 교수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은 이렇게 약간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미국에 계신 교수님들,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미국에 계신 교수님들 되게 똑똑하세요. 사실 제가 박사를 마치고 나중에 뭐 교수의 길을 걷게 돼서 저도 연구를 한다고 해도 아,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까지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 저분처럼 똑똑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잘 크게 와닿진 않는데
이게 사실 저는 세 번째 파트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제 학사 때는 이제 조금 뭐 수업도 많이 들었고 조금 좀 아는 것 같으니까 대학원을 진학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미국에서 가서 잘해보자 이렇게 왔는데 또 석사를 해서 좀 더 반도체 쪽으로 깊게 파고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모르는 게 있긴 하다. 근데 그래도 박사 가면은 이제 대충 다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박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정말 박사를 계속 1년 차, 2년 차, 3년 차, 지금 4년 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특정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해요. 랩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교수님이랑 얘기하고 논문도 결국 제가 하는 분야만 계속 찾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누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저거 내가 모르는 건데 이렇게 쉽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뭐 마지막에 교수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교수님들도 있고 아닌 교수님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정신 이런 지금 이런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박사를 진학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까지 박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석사 과정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고 박사 과정 이야기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사실 석사 때는 저는 오히려 좀 괜찮았어요. 사실 석사 때는 박사를 입학하고 싶다는 뚜렷한 좀 목표가 있고 그리고 석사는 과정이라는 자체가 2년이니까 뭐 이렇게 2년 하고 금방 졸업하면 끝이다, 뭐 박사 합격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박사를 합격하고 나니까 더 사실 미국에 2년이나 있었는데 앞으로 뭐 짧으면 4년 아니면 길면 5년이라는 과정을 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좀 스트레스가 받기도 했고 지금도 계속 스트레스는 받고 있지만 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정말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지도교수와의 관계, 또 단순히 저와 제 지도교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에 있는 다른 연구실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보통 실험을 하는 연구실 같은 경우는 장비들이 되게 고가의 장비가 많기 때문에 한 랩에서만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협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 랩에서 저 랩 장비를 써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교수님과 교수님들의 관계도 중요하고 저와 다른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또 저와 다른 랩에 있는 학생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저같이 한국에서 오거나 중국에서 오거나 인도에서 오거나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핸들링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뭐 생각보다 저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뭐 호의적인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미국 박사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그런 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박사를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는 되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되게 뭐 다른 연구실 애들이 부탁을 조금 해도 나중에 저 친구가 나를 또 도와줄 일이 있겠지 하고 되게 잘 도와주고 서로서로 원만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와 지도 교수님과의 그 국적도 다르고 문화나 백그라운드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저를 100%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저도 교수님이 왜 저럴까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았는데 이제 다른 랩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소위 말해서 좀 악덕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교수님을 만나는 친구들의 경우 뭐 3, 4년을 박사를 진행하고 뭐 얘기가 제대로 안 돼서 다른 랩으로 옮겨서 1년 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교수님이 좀 더 학생들의 지도보다는 다른 외부 활동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연구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싶어도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어려운 것 같고 랩을 선택할 때 보통 어떤 랩을 선택해요? 어떤 랩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당연히 뭐 처음에는 랩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학생 수가 얼마나 많은지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처음 석사 때 그 교수님 랩으로 들어갔을 당시에는 한 네다섯 명 정도의 박사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연구하기 가장 이상적인 그 랩 크기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박사 학생이나 뭐 아니면 박사 석사를 합해서 이제 한 15명, 20명 이상 넘어간다 싶으면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본인이 연구 실적을 좀 더 많이 내고 싶고 본연차가 될수록 이제 아무래도 그 졸업도 다가오고 좋은 연구를 좀 더 내야 졸업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교수님의 기대도 조금씩 전연차에 비해서는 커지고요. 그리고 박사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 학위를 진행하려면은 이게 미국에서 정착을 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크고 또 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사로 진로를 정할지 아니면은 포스닥을 이어서 해서 학계 쪽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큰 것 같아서 이런 점이 9년 차가 될수록 조금 힘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사 연구와 공부를 계속 하면 할수록 사실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고 학계에 너무 똑똑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연구실 박사 학생들이 많은 걸 보고 이런 점에서 가끔은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항상 많이 바뀌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게도 특별한 별탈 없이 아직까지도 미국 유학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뭐 개인적인 문제나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도교수와의 관계 문제 등 또 다양한 문제로 중도에 포기해 버리시거나 아니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박사 학생들도 제가 많이 봤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게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왜냐면은 저는 웬만하면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자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좀 우울해지거나 조금 침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마다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강한 자라는 거는 제 생각에 그냥 뭐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똑똑하거나 뭐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여기에 저보다 되게 똑똑한 친구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 뭐 여러 문제로 그만둔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충분히 박사를 진행을 할 수 있음에도 운이 안 따라줬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도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도 별탈 없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학위 과정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 그냥 나 잘 남아서 잘 마무리하는 게 결국 그냥 나한테도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박사 학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박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간단히 장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박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점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 박사의 장점은 뭔가요? 또 한국이랑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연구적인 환경이나 분위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또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근데 아무래도 뭐 한국도 당연히 한국 내에서 다른 학교들과 좀 협업하는 것도 많이 있고 기관들과 협업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자체가 워낙 좋은 학교들도 많고 땅덩이도 넓고 또 특히나 좋은 연구를 하는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L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제가 오른쪽에 나열해 놓은 학교들이 제가 같이 코워크하는 연구실들인데 동부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이나 애리조나 대학교 또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교 등과 같이 이제 여러 학교들이랑 코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박사를 하는 학생이 학계 쪽으로 그 진로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저런 미국의 다양한 학교들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 좀 더 커넥션을 쉽게 쌓을 수 있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만약에 뭐 그 박사학위 포스닥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저렇게 같이 코워크한 교수님들이 이미 제가 누군지 알고 제가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시고 미국으로 포닥을 나오려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미국 박사의 장점이라고 하자면은 이제 국제 학회 경험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같이 공학 중에서도 반도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그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뭐 재료 쪽 이런 쪽의 공학 분야의 큰 학회는 대부분 미국에서 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교수님께 학회 가도 될까요? 아니면 교수님이랑 같이 학회를 갈 때 아무래도 교수님도 펀딩적인 부분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손살이 미국에서 뭐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계열 학교로 잘 쉽게 보내주시진 않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미국 학회를 간다 이러면은 보통 약간 느낌이 국내 학회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미국에 있는 박사 학생으로서 좀 더 교수님도 그냥 손쉽게 보내주시고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박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다른 타주에 있는 학회를 한 5번 정도 참여하고, 코로나 기간에는 아쉽게도 온라인으로만 참여를 했지만,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학교들이랑 연구를 하는 것처럼 제가 학회 발표를 하러 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아시는 분들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뭐 제 발표를 직접 들으러 오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제가 뭐 예를 들어 추후에 다른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싶은 교수님이랑도 좀 더 이제 인퍼슨으로 직접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미국 박사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LA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면은, 이제 저희 학교가 여기에 위치했어요. LA 완전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산타모니카, 뭐 베니스 비치, 좋은 바닷가들이 한 3, 40분 정도 거리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학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아니면은 좀 바닷가 보고 싶다 했을 때 바닷가를 되게 금방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여기 부촌으로 많이 알려진 베버리힐즈도 한 2, 3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쇼핑이나 아니면 쇼핑을 안 하더라도 그냥 좀 구경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관광하시는 관광지도 손쉽게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갈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이제 공항이 바로 근처에 있어요. 여기도 한 2, 30분 정도 걸리는데, 사실 LA가 네, 한국에서 다이렉트 노선이 있는 그 미국 그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LA가 사실 다이렉트 노선이 있는 곳 중에 하나고, 또 서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이랑 제일 가까워서 이제 보통 뉴욕이나 뭐 동부에 있는 도시들은 한 14시간, 15시간 뭐 비행기 시간으로 그 정도 걸리는데, 이제 LA 같은 경우는 뭐 10시간, 11시간, 그런 한국이랑 좀 더 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좋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USC는 여기 위치해 있고 UCLA가 이쯤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칼텍이 여기에 있어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새 학교 이제 연합 교류 같은 거를 해서 체육대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같은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붙어 있으니까 칼텍이나 UCLA 학생들과도 같은 한인 학생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큰 도시에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간단하게 그냥 연구 외 취미 생활들을 살펴보면은, 또 LA가 특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날씨도 너무 좋고 생활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하이킹이랑 골프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골프나 아니면 테니스 같은 좀 더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항목들을 좀 더 손쉽게 접근하고 비용도 한국보다 훨씬 싸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LA에서 유학 생활하는 점은 이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